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제22대 국회에 입성할 지역 일꾼들이 선출되면서 경남과 지역 정가는 축하와 반성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21대 국회는 진행 중이죠. 따라서 이달 말 마무리되는 제21대 국회, 그 마지막까지 동력을 멈춰서는 안 될 텐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해결해야 할 부산 지역의 과제와 또 22대 국회로 이어져야 될 현안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께서는 이 정치 또 행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결하고 있으신 만큼 또 22대 총선 결과에도 주목하셨을 텐데요. 22대 총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분석 기사도 나왔고요. 또 국민들께서 총선 과정, 사실 전부터 또 결과까지 아주 미세한 부분에는 예측에 빗나간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네. 다 체감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요. 일단 어쨌든 전국적으로는 결과에서 드러나듯 야권이 압승하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 민연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다 정도의 평가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에 정말 걸맞은 정도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부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거 딱 결과로 보면 세석에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한 수로 줄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이제 이 투표율 여러 가지 현상에서도 드러나는데 심지어 200석까지 넘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마지막에 이제 업소 작전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힘에서. 네. 그런 것들이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로 이번 야당이 올해 세석에서 한석 준 결과로 부산에서는 드러났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방어 기제가 좀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대단한 역풍이라고까지는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이 방어 기제가 상당히 작용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에 민주당도 야권도 부산에서만 한 45%의 득표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득표 차이가 국힘하고 한 9% 정도 차이 나요. 네. 지난번 선거 때보다 오히려 1% 이상 득표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선거 제도 자체가 한 표만 더 이겨도 당선되는 소위 말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지 네. 내용을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야권에 대한 지지율이 그전보다 확 낮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은 오히려 정말 부산 시민들은 기존의 여당을 전국적 민심하고는 다르게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단순 해석에서는 또 곤란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좀 기회로도 비춰질 수 있고 또 국민의힘은 뭔가 각성의 그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아직 21대 국회 끝나지 않았죠. 네. 21대 국회 남은 일정은 좀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요?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는 임시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4년 동안 국회에서 쟁점이 되었는데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법안이라든지 네. 우리 또 부산 입장에서 봐서도 그렇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좀 처리돼야 될 사안들, 이런 것들이 여야가 제대로 협치 과정을 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국회가 이제 돼야 되겠죠. 네, 그럼 말씀 주신 법안 중에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인 법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부산이 지역에만 국한되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국가적인 과제가 녹아 들어가 있는데요. 부산하고 네. 직결되는 문제죠. 우선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여러 언론사의 여론조사라든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만 부산 시민들이 가장 1순위로 처리해야 된다, 또 이 해결해야 된다고 한 것이 사는 부산 이전입니다. 산업은행. 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행정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현재 산업은행법 4조 1항이 산업은행 본점은 서울에 두는 걸로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려면 그 법 조항을 바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안은 여러 개가 이미 사전에 다 올라가 있었는데 제대로 심의가 안 됐었죠. 네. 부산의 여야 의원들이 일치 단계로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수도권이라는 힘이 아직도 강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번 21대 국회 때 산업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빨리 처리돼야 할 것이고요. 또 최근에 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이것이 지난 1월 25일 날
그것도 부산 지역의 여야 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같이 다 서명을 하고 발의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 그 현재 민주당의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박영종 부산시장하고 만났을 때 이 글로벌 로보도시 특별법은 다른 의견이 없고 쟁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처리에 협조하겠다. 네. 또 지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특별한 쟁점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이전에 관련된 법보다는 글로벌 로보도시 특별법이 오히려 좀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요 두 개가 지금 현재 가장 현안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두 현안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이는 법안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산업은행 이전 법은 사실상 그동안 이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가 못 돼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이제 맞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그 소위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못 됐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쉽지 않다. 또 아시다시피 이제 노조의 반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또 이 금융산업 노조가 정치권에 특히 야권에게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하이 잘 돌파하고 헤쳐나가느냐의 문제가 이제 남아 있어서 좀 만만치 않습니다. 글로벌 로보도시 특별법은 이보다는 좀 더 쟁점이 덜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부산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다른 지역에서의 좀 반대 분위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산 글로벌 로보도시 특별법은 단순히 부산의 만물을 가져오자라든지 부산만 잘 살게 하자 이 뜻이 아니고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거점 도시는 있어야 되니까요. 네, 거점으로 해서 울산, 경남, 나아서 남부권 전체의 발전하고 연계되도록 법안 내용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안 내용에도 남부권 전체의 균형 발전과 연계해야 된다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산 지역만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명분이라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타 지역의 반발을 크게 뭐 불러일으키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현재 그 인천에서 이번에 저희들 특별법을 발의하고 나서 인천 글로벌 그 경제 거점 도시라는 또 법을 발의했어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네. 서로 상승하는 분위기로 가면 글로벌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좀 더 용이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21대 국회에서는 아무래도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좀 더 쉽게 논의가 될 수 있다. 네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여야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좀 협치가 되고 또 통과가 되어야 했을 법안들이 좀 통과가 안 됐다, 그렇습니다. 제동이 걸렸다 네네. 이런 비판의 시선이 있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이죠. 뭐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이 21대 국회를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듯이 이 최악의 국회다. 네, 갈수록 국회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생산적인 모습이 아니고 좀 비생산적인 모습을 보이고 정쟁으로 가고 이제 이런 데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좀 그런 걸 극복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남아있고 기한은 얼마 없지만 네, 그동안에 뭔가 국민들에게 부산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기운을 주지 못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산업은행 이전법이라든지 뭐 글로벌 로보도시 특별법도 물론입니다만 산업은행 이전 법의 개정도 또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도 단순히 산업은행을 서울에 있는 걸 부산에 옮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네, 부산이 서울과 동시에 국제금융 중심지구로 지정이 한 15년 전에 이미 되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해양을 중심으로 또 파생 상품 금융 이런 걸로 해서 서울과는 서로 특성을 달리하면서 국제금융 중심지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동안 앵커 기관이 제대로 없으니까 나름의 그 노력하는 데 있어서도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해외 여러 가지 유수 평가 기관에서 하는 거 보면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금융 도시로서의 비전이나 또 이 전망, 희망은 대단히 밝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책 공공기관으로서 이건 소매금융이 아닌 대규모 투자은행이란 말이죠. 네, 산은이 이전함으로써 해외 유수한 금융기관도 유치할 수 있고 인재도 유치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저출생 고령화 위기도 극복하는 네, 그래서 수도권이 대응하는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울산, 경남, 남부권 전체 발전 축을 또 하나 만드는 국가 경쟁력을 이런 걸 통해서 강화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사실은 민주당도 균형 발전이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식화한 민주당의 상징적인
그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당연히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건 사실 민생과 관련된 것이지 정치적으로 쟁점화해서 찬반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국회에 부산 시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주문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된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네. 텐데요. 이 산업은행 이전 무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며 또 무산이 된다면 그로 인해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네, 정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이렇다 저렇다 뭐 또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고요. 네. 다만 쭉 말씀드렸고 지금 또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있듯이 어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번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본다라고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지금 야당의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부산에서 오히려 세석에서 한석으로 의석은 줄긴 했지만 45%대 평균이라는 높은 또 득표율을 가졌거든요. 시민들이 표는 줬단 말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면서도 우리 지금 선거제도의 좀 비합리성 때문에 결과는 한석이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그 자체로 보면 그러면서 또 경고도 동시에 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기대와 제대로 해주세요. 네. 그 안에는 뭐 산업은행 이전 같은 포함되어 있겠죠. 네. 결단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원 네. 선거와는 다르게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산이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이 캐스팅 보트를 상당히 쥐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의 결단 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만약에 안 된다면 네.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정기국회 내는 통과시켜야 된다. 네. 사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부산시당도 제1호 공약이 산업은행 이전이었거든요. 네. 산업은행만이 아니고 산업은행 이후에 또 수출입은행 이런 것까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가 된다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여당하고 정부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네. 여당은. 그런데 우리는 산업은행 이전을 국정과제를 하고 공약을 하고 동의하는데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본격 야당 대표도 만나고 지금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협치를 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타협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대통령이 공약했고 국정과제로 정부 여당이 밀고 있는 부분들을 관철시킬 것 아닙니까?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인데 좋은 맞습니다. 구슬이라고 손에만 쥐고 있으면 그게 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정부 여당의 노력이 또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여야가 서로만의 입장만 너무 내세우지 말고 부산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네. 서로가 좀 노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다음은 국회 입법 사안은 아니지만 또 에어 부산 분리 매각 문제 중요한 문제죠. 네, 네. 이에 대해서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 또 부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까요? 네. 최근에 저희들이 그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가지고 여러 차례 기자회견도 하고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말씀 조금 전에 하셨듯이 그 국회에서 뭐 입법 사항은 아니거든요. 네.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인데 다만 이제 국회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국회의원에 출마한 분들이 상당히 이제 에어부산 분리 매각도 공약은 했습니다. 그럼 네. 이제 국회도 입법부니까 행정부에 대해서 또 권고하고 견인하고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인데요. 지금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사의 기업 결합 합병에 대한 국제적 승인이 미국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 6월 달이 되면 이제 다 됐죠. 6월 달에는 미국 승인도 날 것이라고 지금 현재 거의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에어부산은 지금 현재 아시아나항공사의 계열사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최종 승인이 되면 바로 그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저가항공사인 진에어라든지 에어 서울과 네. 그다음에 이제 에어 부산을 통합한다는 건데 그것을 인천에 두겠다는 거거든요. 본사를. 네. 그렇게 되면 에어 부산은 실종돼 버리는 거죠. 아, 사실상은 뭐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에어 부산이라는 자체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에어 부산이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데 거점 항공사가 없어지고 앞으로 가덕신공항이 2029년도에 문을 열더라도 거점 네. 항공사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버스 같으면 차고지가 없는 겁니다. 네. 출발하고 도착하는 뭐 차고지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덕신공항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허브 도시도 안 되는 거죠. 네. 산업은행 이전의 시너지 효과도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 부산 분리 매각에 대한 입장을 빨리 정부가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은 결국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견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을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주고 네. 대한항공에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참여했거든요. 네. 항공사는 국가기관 산업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빨리 정책적 기조를 밝혀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요구 사항이죠. 그래서 네. 이건 좀 시급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겠네요. 왜냐하면 네. 에어부산 분리매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 2030년에 개항이 예정되어 있는 가덕 또 신공항도 또 차질이 생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도 좀 무산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에어부산이 안 된다고 해서 무산되는 것은 아닌데 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국제 금융 특화지구, 국제 물류 특화지구, 뭐 디지털 산업, 국제 관광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산업은행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 이전은 산업은행 이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앵커 역할을 해서 네. 해외에 유수한 금융 관련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해외 인재들, 국내 인재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처럼 인천 갔다가 또 다시 부산 오고 또 인천에서 네. 외국 가야 되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네. 여기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제공항이 많은 노선을 확보한. 네. 그 당연히 거점 항공사가 있어야 되겠죠. 가덕신공항은 또 그런 걸 비전으로 하면서 동남권 관문공항을 지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 제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제대로 그런 것이 부산이 구축이 되려면 또 산업은행의 이전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가덕신공항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얘기를 들어보니 모든 사안들이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것이 사실은 국제 도시를 지향하면 우리가 비근한 예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싱가포르라든지 그 네. 뉴욕 같은 데를 생각하면 당연히 국제 금융적인 그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네.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이 사실은 모든 제조업이라든지 우리 경제의 그 동맥, 피를 흐르게 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산업 이전은 이제 하나의 출발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연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 국제공항이 없으면 당연히 되겠습니까? 네. 국내외 해외 인재들이 드나들고 많은 관광객들이 출입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항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 공항에는 그러면 거점 항공사가 있어서 다양한 국제 노선을 가지고 있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구축이라든지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통한 가덕신공항의 거점 항공사 확보 이 문제는 서로 어우러져 있는 세계가 아주 잘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 완벽하지는 않다지만 미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끝으로 이번 21대 국회 마무리 좀 이렇게 진행되어야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조금 전에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산업은행 이전 관련 법안하고 글로벌 허브 특별법 21대 국회에서 21대 국회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유정 의미를 확실히 거두도록 두 개의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22대 국회는 정말로 좀 협치하는 국회가 되어서 네. 또 특히 정부 여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반성 속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대통령부터 적극적으로 여당이 야당과 여소야대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어쨌든 타협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저 대화하고 이런 모습으로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22대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야당도 입법부를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에 상당한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당이 왜 못하느냐가 아니라 야당이 정책을 리드하고 선도하는 또 국회의 모습도 함께 보여야 한다. 네. 그래서 22대 국회는 정말로 부산의 여러 과제 이것을 지금 부산의 과제를 제대로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생산적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더 나은 국회, 더 나아가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락의 결과는 다를지라도
21대 국회에 입성했던 초심을 되새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의정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